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일이죠. 새해가 밝았는데 1월 1일부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제 용의 해인데 이 용이 여의주를 품고 하늘을 승천하는 것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심히 해서 합격을 이루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OT 좀 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해 꼭 합격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일단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초수 합격생도 나올 수 있고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합격이라는 그 강한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OT는 공부 방향과 방법, 강의 특징 계획, 자료 안내 5가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방향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데미안입니다. 헤세 작품이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는 것. 모든 새들은 저 알 속에서 이제 그 알을 깨뜨리고 나와야지 이제 새로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알을 깨뜨리지 못하면 작은 알의 세계에서 이제 갇혀서 죽고 말죠.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작은 세계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는 저 알을 깨뜨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계를 새로운 어떤 교육학의 세계 또는 전공 세계에 들어와서 어떤 합격의 어떤 실력까지 이루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학적 개념과 전공의 개념과 용어, 이론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려면 이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교육학의 용어가 아무리 어렵고 생소하더라도 그걸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교육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고 또 교육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이제 이와 같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저 알을 깨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작은 알 속에 있는 그 새 입장에서는. 근데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줄탁 동시라고 닭 같은 경우는 어미닭과 알을 같이 동시에 깨뜨릴 때 깨지는 것처럼 저와 함께 그 어려운 학문의 세계, 교육학 세계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알을 깨뜨리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라고 하는 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혼자는 어렵지만 또 옆에서 도와줘서 그 벽을 깨뜨리면 우리가 원하는 합격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학적 관념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교육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출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경향은 조금 출제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중심적인 기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제 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관점을 주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제시문을 통해서 관점을 추론해야 됩니다. 어떤 관점인지. 예를 들어서 브루너의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론의 바탕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시문에 김 교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김 교사 관점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관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 관점을 제시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근거해서 추론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적용이죠. 이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교육 현장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픈형이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기존의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조금 더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짧은 교육학 시험 시간 60분입니다. 시험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걸 끄집어내서 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개념에 대한 정견, 이해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육학의 중심적인 어떤 출제 기조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1번, 2번, 3번 중에서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좀 부족하다, 오픈형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운동도 그렇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를 다지는 거죠. 기본을 잘 다져놔야지 그 기본을 그 적절한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이론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 공부도 기본을 잘 다져야 되는, 그 기본이 바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두 번째 이해한 것을 머릿속으로 잘 집어넣고, 이 두 가지를 잘 해놔야지,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암기해놔야지 그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오픈형 문제 나오더라도 어쨌든 그 개념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개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펼쳐가면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 2월 처음 출발하는 이런 그 시기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가장 큰 명심해야 될 부분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자. 요것만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뭐 8, 90%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조금씩 이제 살을 보태나가는 부분이라서 이것만 잘 돼 있으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가 아닙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 이제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3월이나 이제 5월 정도부터 이제 개념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이해했는지, 잘 암기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더 1번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또 1번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아마 이제 사례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조금 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또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됐구나, 또는 암기가 잘 안 됐구나라는 것을 반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반성이 잘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 이제 교과서에 없는 것들, 교과서에 없지만 문제는 이 교과서에 있는 이 개념과 관련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내용이 없다는 거지, 그 내용을 이와 관련해서 내가 써야 되는 것이라서 무작정 암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없는 것은 어떻게 암기합니까? 근데 이게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지 오픈형이 이제 이 연습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형 문제가 주어지면,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한두 문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세 번째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살펴봐야 되고, 재심을 나왔으면 재심의 취지, 재심을 읽어보면서 어떤 취지로 글을 썼는지, 그 다음에 출제자는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고민이 끝났으면 이제 이 개념 안에서 이 오픈형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개념의 의미를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개념이 어떤 것이고 이 개념이 뭔가, 그 범주 안에서 생각만 조금 보태서 서술해 주시면 오픈형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의 방향은 1번, 2번, 3번인데 그 전부 다 1번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번이 잘 되어 있어야지 2번, 3번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이 기본기를 다지는 것처럼 이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1번, 우리가 1, 2월 기본 이론반은 그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개념과 이론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3, 4월은 여기서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든지 좀 덜 중요하지만 한번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월만 잘 해놓으셔도 최소한 16점 이상은 확보되지 않을까, 16에서 18점 이상은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 그러죠. 2024학년도 어렵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우리 카페에 올리는 분들도 보면 만점짜리도 몇몇 나왔어요. 여러 명 나왔는데, 근데 사실 만점도 가능하거든요. 뭐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설령 뭐 못 들었다 하더라도 또 그 제시문을 보고 어떻게 전혀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 기출 문제를 토대로 설명드렸고 제시문 힌트가 다 주어져 있거든요. 힌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힌트를 잘 활용해서 살만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요령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마 이제 시험장에서 당황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어쨌든 이제 잘 따라오시면 교육하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 들고요. 또 만점까지도 초수 만점이 쉽지 않거든요. 초수 만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전공 공부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전공도 이제 뭐 만만치 않죠. 올해 전공 영역별로 좀 다른데 전공 과목별로 좀 다른데 어떤 전공은 되게 어려웠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전공이 좀 어려웠다 그럽니다. 올해 어려웠으면 내년은 좀 쉬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렵고 쉽고가 어떤 상대적인 거라서 남들한테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쉬운 게 오히려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상대적인 거라서 뭐가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쉽게 나온 데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그게는 아닌 거죠.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어렵든 쉽든 그냥 내 공부하고 내가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실제 수업하면서 다루도록 하죠. 자,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그 가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첫 발은 어쨌든 이제 계획을 세운 데서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계획대로만 잘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생소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읽어봐야 돼, 많이. 회독을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여기 이제 우리 강의실 가득 찬 여러분들 보면서 친구들 이렇게 보고 얼굴이 다 대부분 다 생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와 같이 오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다 모르는 얼굴들이죠. 그러면 한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과연 여기에 참석했는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못 맞히겠죠. 그죠? 못 맞춰요. 한번 얼핏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외국인이 앉아있다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 그런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익숙해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암기가 잘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회독수를 늘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회독수. 자, 우리가 모든 공부의 공통적인 겁니다.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강의가 1시간 강의가 있고 쉬는 시간 있고 강의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강의 있고 쉬는 시간. 자, 우리 교육학 같은 경우는 강의하고 쉬고 강의하고 쉬고 강의하고 끝. 보통 3타임 또는 4타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이 근데 뭐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경우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 강의하고 쉬고 강의하고 쉬고 강의하고 밥 먹고 강의하고 쉬고 강의하고 쉬고 강의하고 끝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일 강의하면 그 많은 내용들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중간중간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게 될 수 있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공부를 집에 가서 따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업 중에 내용을 저도 같이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하는 대로 중간에 강의하다가 또 정리할 거예요. 그럼 같이 정리하시고 또 강의 끝나면 일부 강의하고 또 정리하고 일부 강의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강의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 또 쉬는 시간 또 별도로 또 정리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정리가. 자, 보십시다. 강의를 들은 다음에 곧장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회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공부했으면 쉬는 시간 우리 한 10분, 15분 정도 가질 겁니다. 15분 정도, 평균 15분 정도 갖는다고 생각하고 5분 정도 화장실 왔다 갔다 다녀올 수 있거든요. 화장실 가면서도 이제 공부하셔도 되고요. 한 10분 정도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1시간 공부한 내용 10분이면 정리가 끝납니다. 정리하는 거지 외우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오늘 1시간 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쭉 상기하면서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책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에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강의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강의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쭉 빠르게 쭉쭉쭉 읽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외우려고 노력해보고
외우려고 노력한 그게 이제 전체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10분 안에 못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능한 빨리. 쭉 이해하고 쭉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암기해보자. 암기해보자. 어쨌든 빠르게 읽어보는 겁니다. 한번.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월요일 강의가 화요일 날 올라가죠. 화요일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날짜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니까. 월요일날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눌게요. 오전에 강의가 있죠. 9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강의 있습니다. 강의를 별표로 해놓을게요. 강의 듣고 화요일날 강의 있죠. 교육학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전 강의할 때 세 타임이죠. 한 타임 강의 듣고 쉬는 시간 빠르게 1회독. 또 강의 듣고 빠르게 1회독. 강의 듣고 빠르게 1회독. 강의 듣고 집에 가지 말고 책가방 사서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10분이면 돼요. 10분만 투자하면 하루가 편해지고 나중에 쌓이면 1년이 편해집니다. 빨리 10분 정도 복습하고 가는 겁니다. 복습하고 이제 뭐 밥 먹으러 가겠죠. 점심시간 그죠?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면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밥 먹으면서 빨리 시간 아끼고 싶으면 밥 먹으면서 공부하시죠. 밥 먹으면서 요거 봤던 게 있죠. 이거 복습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복습 10분 만에 끝냈죠. 그죠? 그럼 요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데 30분이면 충분하죠. 10분 했으니까 그죠? 30분이면 충분해. 30분 동안 다시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번 봤죠? 2번 봤잖아. 2번. 2회독. 다른 거 공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 이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 설명한 것만 잘 생각하면서 잘 이해하자. 시간 남으면 암기도 하려고 하고 안 남으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2번 봤죠, 그죠? 2번. 자, 식사 뭐 1시간 안에 식사하면서 보시면 뭐 30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안 되면 이제 식사 뭐 1시 반부터 좀 뭐 이동하는 시간에 해서 뭐 3시까지 밥 먹겠다. 또는 뭐 2시까지 밥 먹겠다. 2시 30분까지 밥 먹겠다. 그러면 30분 동안 이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30분 동안 보면 3시부터 이제 남는 시간 있죠. 3시부터 뭐 한 6시까지. 3시간 남죠. 그죠? 3시간을 1시간 보는 거예요. 3시간. 이건 지금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이거는 정교화하는 거예요. 정교화. 이때는 한번 2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책을 이제 읽어나가면서 쭉쭉 설명 안 드린 것도 한번 읽어보고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 설명드리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설명 안 드리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되 좀 어렵다 싶으면 빨리 포기했어. 빨리. 그거 잡고 늘어지면 괜히 시간만 뺏깁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차피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별로 안 중요해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도 1, 2월에 맞는 내용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16, 18점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드린 내용 중심으로 쭉 책을 읽어보시고 이제 정교하게 읽어봐요. 정교하게 읽어보고 내가 내 말로 이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중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 말로 표현해 보고 거기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파악해서 내 말로 표현해 보고 키워드는 수업 중에 제가 다 지적해 드릴 겁니다. 전부 다. 그 키워드만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3시간 동안 정교하게 읽어보고 암기까지. 암기는 이 짧은 시간 안에 3시간 안에 이 배운 이 내용 전부 다 암기 못합니다. 이게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시간을 잘 짜야 됩니다. 3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분량을 보시고 분량 예를 들는데 뭐 90페이지다 그러면 1시간당 30페이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30페이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잘 계획해서 1시간당 30페이지 끝나지 안 끝나는지 보시고 좀 안 끝날 것 같다 싶으면 뭐 억지로 그 외우는 시간도 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꾸 늘어지면 진도가 못 나갑니다. 빨리 암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또 다음 넘어가시고 읽고 이해하고 또 암기해보고 안 되면 또 다음 넘어가시고 이렇게 그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완벽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 번 해독해야지 내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했죠. 자, 이렇게 다시 1회독 합니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가능하면 암기를 하려고 할 때 안 되면 넘어간다. 총 몇 번 봤죠? 3번 봤죠? 하나, 2번, 3번. 3회독 했습니다. 벌써 그죠? 벌써 3회독. 그 다음에 화요일 강의도 마찬가지죠. 화요일 강의도 강의하고 복습, 복습, 강의 듣고 복습. 그 다음에 짧게 다시 한번 쭉 훑어보기. 그 다음에 다시 또 시간 정해서 정교하게 다시 이제 이때는 책 읽으면서 또 암기하려고 노력까지 하기, 암기하고 노력까지. 여기 전부 다 총 2회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랄까 정교화. 그다음 저녁 먹고 저녁은 이제 전공하러 가는 거죠, 전공.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학과 전공의 비율이 3대 7, 3대 7 정도의 비율을 합니다. 또는 이제 4대 6 정도. 이거는 뭐 사람들의 교육학 실력에 따라서 전공 실력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3대 7 또는 4대 6 정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갈수록 교육학 비중을 줄이죠. 2대 8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전공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교육학에 조금 더 소를 이제 놓고 상반기 교육학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돼. 이 전공이 어렵거나 또 전공이 쉬울 때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학 때문에 붙었어요라는 말을 해요. 교육학이 합격에 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육학 점수는 비록 전공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지만 20점짜리니까 전공 8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지만 교육학이 합격에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잘 해놓으셔야 돼. 하반기에 교육학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반기 중에 전공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강의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목요일이죠, 수목. 전공이 언제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공부한 내용을 다시 수요일로 갖고 갑니다. 화요일 내용이 다시 목요일로 가져가는 거죠. 수요일 날 전공 강의가 있으면 좀 다시 이제 여기 계획을 다시 짜야 되겠지만요. 일단 강의 없다고 생각하고 오전에 이게 오전에 끝납니다. 오전에 교육학이에요. 오전은. 오후에 교육학으로 밀어놓으면 오후에 공부 안 해요. 교육학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끝내고 전공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오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시간 정도.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3시간 될 수도 있고 4시간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3시간을 끝내려고 하세요. 3시간 정도. 월요일 내용을 수요일 날 다시 복습.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다시 복습. 그 다음에 화요일 내용 또 목요일 날 또 복습.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추가가 되겠죠?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네 번. 4번 봤죠, 그죠? 벌써 4회독입니다, 4회독. 그 다음에 오후 전공하고, 저녁도 전공 공부하고, 금요일 날 전공, 토요일 날 전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전공. 만약에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전공은 조금 자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때 뭐 잠깐 뭐 1시간 정도 여기 할애할 수는 있어요. 할애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그냥 노는 날이지 뭐. 그냥 놀기가 좀 뭐 하니까 이거 3등분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3등분 해서 이때 뭐 저녁에 쉬는 게 더 낫나? 그죠? 휴식. 3분의 1, 3분의 1 해서 요거는 이제 보충 시간입니다. 보충.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 진도가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끝나는 경우. 세웠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때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수요일 날 그렇게 공부하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럼 이때 하루 종일 그냥 노는 거지. 놀고 대신 이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보충 시간으로 요것도 이제 이것도 다른 것을 다르게 활용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약간 보충하고 활용하고 쉬는 시간. 저는 쉬는 시간조차 아까운데요. 그러면 줄이면 되죠. 뭐 줄이면. 근데 중간중간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쉬는 시간은 따로 날 잡아서 하루 정도. 근데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1년 내내 피곤한 삶입니다. 직장 다니는 자체가 피곤한 삶인데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일단. 애들 키우는데 스트레스 받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없어도 어떡합니까?
남편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뭐 집안일 좀 맡기고 이렇게 같이 역할 분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년 동안은. 그럼 시간도 쥐어 짜야 돼. 지금 없는 시간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이 있겠지만 이 직장 다니거나 뭐 아기 키우거나 하면 이게 시간 자체가 안 나와요. 이게 거의 안 나오면 잘 안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되 시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줄여서 쥐어 짜야 되면 쉬는 시간 뭐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이제 다 집어넣어서 빡빡하게 공부해놓고 여기도 어긋날 수 있거든.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이렇게 보충 시간만 약간만 남겨놓고 대부분 다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회 사회도 했죠? 사회도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주입니다. 1주 우리 교육과정 공부합니다. 2주짜입니다. 두 번째 주. 두 번째 주에는 교육 심리 들어갈 겁니다. 교육 심리 1번 들어갑니다. 1번. 그러면 교육 심리 보세요. 교육 심리 월요일 강의 듣고 복습. 강의 듣고 복습. 그다음 다시 쭉 다시 복습. 30분 안에 끝낸다. 식사하고 다시 정교하게 복습. 됐죠? 화요일 교육 심리 강의 듣고 복습 이렇게 쭉 하고 끝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월요일 거 복습하기 전에 지난주 거 이번엔 누적입니다. 누적 지난주 교육과정 있죠. 이 교육과정 얘를 복습합니다. 예. 이거 몇 번에 걸쳐서 복습하냐면 30분 안에 끝냅니다. 이거는 30분 안에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가? 끝낼 수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4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하면 잘 이해하고 가능하면 암기하려고 노력하되 시간 되면 그냥 넘어간다. 교육과정 한 번 더 봤죠? 5번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심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3주짜가 됐습니다. 3주짜. 3주짜 때는 이제 교육심리 두 번째 거 들어가, 그죠? 교육심리 두 번째 거.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기 전에 교육과정 복습, 교육심리 복습. 얼마나? 30분 안에. 두 개 합쳐서 30분 안입니다. 30분. 그러면 얘 10분, 얘 한 20분 정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10분이기 때문에 빠라바라 읽고 그냥 쭈쭈쭈쭈 훑고 넘어가야 돼요. 쭈쭈쭈쭈 훑고 그냥. 어쩌다 10분 안에 끝내야 돼 무조건. 쭈쭈쭈쭈 훑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 선생님 너무 부담되는데요? 부담되면 하나 빼. 교육과정 빼주면 돼요. 할 수 있으면 해. 그러면 6번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최소한 5번. 얘 빼고 밑에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맨 마지막 예컨대 2개월 끝났다. 그 다음 3개월째다. 그럼 다시 그 앞에 거 교육 맨 마지막 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최소한 5번 또는 6번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됐죠? 되게 중요하다. 되게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합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이렇게 이제 계획한 대로 되기가 어려운 거지. 이 기계처럼 이 계획한 대로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해요. 뭐 여러분 그 선배들도 다 가능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라고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공부 좀 잘했다. 여기는 저는 전혀 관계 없어요. 다시 출발. 전부 다 그냥 제로에서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뭐 학교 다니면서 좀 놀았다.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어쨌든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뒤집힐 수 있든 1년 안에 끝내버리자라 생각하고 1년 안에 내 인생 노량진에서 내 인생 확실하게 뒤집어 놓고 새로 시작하겠다 하는 것도 좋죠. 됐죠, 그죠? 자, 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싱킹맵 여기 받은 싱킹맵 있죠. 요거 한번 쭉 훑어보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 이렇게 설명 들어갈 겁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봐야지 전체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 전체 토대 틀 속에서 내용을 공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싱킹맵을 옆에다 놓고 같이 이렇게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쉽게. 이런 식으로 보시도록 하고요.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키워드 같은 거 딱딱 지적해 드릴 겁니다. 그 키워드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문장 통으로 외우면 물론 좋죠. 근데 그거 불가능해 거의.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만 들고요. 응용 문제가 나오면 또 적용도 잘 안 되고 활용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십시오. 예, 그 제가 통으로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통으로 외우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냥 키워드만 기억해서 그걸 내 말로 자꾸 해봐야 돼. 내 말로 자꾸. 내 말로. 그 다음 강의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잠깐 보시면요. 강의 계획과 자료 같이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료 받으신 거 보시면 수강생 합격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강생들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스터디 구성하고 상담할 때 활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 신청하셔서 요 앞에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 부분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 요거 보시고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스터디는 이제 선택입니다. 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스터디 나는 친구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싶으면 스터디 하시고, 나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스터디 조직할 때는 제가 이제 보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응시 지역 있죠. 응시 과목,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응시 과목, 응시 지역. 응시 지역과 응시 과목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이제 같은 지역끼리 묶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1차 공부하고 2차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원치 않으면 그 밑에 스터디 조직 신청에 원치 않는다는 란이 있으니까 거기다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요. 같은 지역 원하면 같은 지역 원하고 응시 지역 원하면 같이 얘를 기준으로 먼저 첫 번째 응시 과목과 응시 지역. 두 번째 시험 경력입니다. 시험 경력. 시험 내가 초수인지 재수인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재수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수이신 분들 아무래도 공부 좀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1, 2월은 대부분 다 초수가 많아요. 대부분 초수가 많습니다. 재수보다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인원 속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정도만 보고 이제 스터디를 조직합니다. 됐고요. 강의 계획표 보십시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교육과정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교육심리학입니다. 심리학 두 번째 주에 첨삭 과제가 나갑니다. 첨삭은 이제 2회 정도 저희가 이제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해도 좀 글 쓰고 한번 이렇게 첨삭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첨삭 과제는 1, 2월, 뭐 3, 4월 같은 경우 첨삭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안 해도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1, 2월, 3, 4월은 본격적인 이제 7, 8월부터 그야말로 이제 첨삭이 조금 필요하긴 하죠. 그때는 진짜 세트로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저는 글을 쓰는 걸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7, 8월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글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글 쓰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는 점수 받으려고 시험 보려고 하는 것이 화려하게 글을 잘 썼어, 멋있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야. 점수 받기 위한 글쓰기 서론 1분 안에 끝납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몇 초 안 걸려, 몇 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7, 8월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이해하고 암기하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첨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크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3주, 4주, 5주, 6주 끝난 다음에 6주에 2월 5일이 월요일이고 2월 6일이 화요일입니다. 2월 6일 화요일은 휴강이 있고 그 화요일 강의를 2월 5일 오후에 해요. 그러니까 2월 5일은 월요일은 오전 오후 강의가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 주 설 연휴 주간이라서 이제 빠지고 7주, 8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뭐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교육학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교육과정, 두 번째 교육심리, 세 번째 교육방법, 네 번째 교육평가, 다섯 번째 교육행정.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그러니까 1주부터 6주까지 있죠. 그죠?
6주, 7주도 이제 교육행정이 넘어가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나머지 생활지도, 교육사회와 교육사철학은 정말 안 중요해요. 정말 안 중요한데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나오면 나올 수 있죠. 근데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로 5개 확실히 잡으셔야 5개 영역.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당연히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은 1순위, 나머지 이제 2순위. 이 순위 매기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5개 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육행정학은 특정 과목으로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강생 첨삭 안내, 그리고 이제 카페 있죠. 그 카페에 등업을 신청하시면 등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듣는 분들, 인강생이든 직강생이든, 등업은 이제 우수회원 등업인가? 예, 우수회원 일반 등업하지 마시고, 우수회원으로 등업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강의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분들에게 이제 강의 듣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부분도 이제 가능하니까 우수회원 등급하시면 되고, 인강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생들 첨삭 대상 안내하도록 하죠. 1번은 1, 2월 인강생입니다. 2번 과제 제출. 카페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우수회원 등급 후에 게시판이 있는데 1, 2월 교육학 논술 연습원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근데 2주차째 이제 그 과제가 나가면 그거 보고 이제 올리시고, 5주차째 이제 첨삭 과제 나가면 그거 보고 올리시고, 올릴 때 2번에 이름 전공 기재하시고, 3번에 수기로 씁니다. 글로 써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올라갔는지, 글씨가 제대로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그 화질이 좋은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이 직강생분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인가 뭐 6일인가 뭐 며칠 있어요. 거기 여기 카페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공지사항 읽어보시고 그 기간 안에 올려주셔야 돼.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지나면 문이 자동으로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올렸어서 그 일주일인가 뭐 6일인가 뭐 5일인가 아마 여기 우리 직원들 토요일로 쉬니까 아마 5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첨삭과제 나간 날로부터 첨삭 과제가 있는 그 주 2주차째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5주차째도 마찬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그 과제 나갈 때 설명드리겠지만 써서 3주차째 2주차째 과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 3주차째 올 때 여기다가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형성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1, 2월 형성평가 교육과정 파악입니다. 자, 요 정도로 알고 가자 해서 이제 옆에 이제 회독이 암기 뭐 체크하도록 되는데 뭐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 계획대로 쭉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요 부분 조금 더 주의하자라는 부분이에요. 거기 주요 쟁점에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내용 선정의 원리, 내용 조직의 원리 옆에 체크돼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그 타일러 교육까지 개발하면 명칭 장단점 체크돼 있죠. 그죠? 요 체크된 거는 좀 더 주의해서 보자. 체크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체크되는 게 조금 더 주의하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와집니다. 문제 이제 한번 답변해 보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쿠렐의 흔들의 의미가 뭐냐 설명해보자. 이렇게 혼자 공부할 때 이게 이제 다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선별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복습 용어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진도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한번 답변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과연 내가 답변할 수 있을까? 어렴풋하게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해도 되고. 답변 안 되면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책 찾아보면서 보면 돼요. 굳이 답 달 필요도 없고요. 여기 답변 못하면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책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공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한번 점검용으로 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픈형 사례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몇 년 정도 제가 해봤는데 해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어려워하고 1, 2월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2월에는 뭐 내가 이해도 제대로 안 돼 있을 수 있고 암기도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저도 올해는 그렇게 강요할 생각 별로 없는데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뭐 문제 한번 적응한다라는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요거 매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나가는 진도 중에 하나이니까. 요거는 작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혹시 1, 2월 수업 들으신 분들은 별도로 프린트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교육과정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사례 연습은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보자. 됐죠? 그 다음에 싱킹 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실 때 옆에 놓고 공부하시고, 또 합격 가이드 책자 갖고 계신 분들은 합격 가이드에도 저 맨 뒤에 그 싱킹 맵이 있습니다. 그거 보셔도 좋고요. 우리 책에도 맨 앞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안내까지 마치도록 하죠. 자, 이제 교육과정이란 뭔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인데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네.